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30대 중반의 전업주부입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그렇듯 저와 남편은 열렬한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아니면 죽을 것처럼 매달려서 양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까지 왔죠. 그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행복했었습니다. 돈도 없고 미래도 없었는데 그 사랑 하나만으로 버틴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아이를 셋까지 낳은 후에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했냐는 시기였죠. 남남보다도 더한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다 제가 아이를 키우느라 남편에게 소홀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되니 육아를 할 때 남편의 도움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며 형편에 안 맞는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정말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었죠. 저는 손목이 아프고 어깨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못 다녔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우연히 폰을 보았는데 채팅 앱을 깔아놓고 본인이 싱글인 척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와 채팅을 하면서 애인을 찾고 있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란 건 정말 있나 봐요. 심지어 외국 여자들까지 안 되는 콩글리시를 섞어가며 어떻게든 해보려고 수를 쓴 게 남아있는 거예요. 저 애새 키우느라 하루가 어찌 지나가는 줄 모르는데 저한텐 생전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기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괜찮냐 소리 한마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동남아 여자랑은 연애를 막 시작하는 남자처럼 설레고 앉아있더군요. 증거를 내밀었더니 변명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쇠를 일관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하소연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결혼을 한지라 제 편도 없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고 누구에게도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질러도 묵묵부답이었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저는 애 셋을 데리고 일단 친정집에 갔습니다. 그냥 남편 출장이라고 쉬러 온 거라고 들러댔죠. 제가 이렇게 친정이라도 와 있으면 남편이 데리러 올 줄 알았는데 끝내 오지 않더군요. 이런 속 타는 제 마음도 모르는 채 친정에서는 오래 집 비우는 거 아니라면서 반찬을 잔뜩 하셔서 집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참는데 가슴속에는 피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집에 오니 남편이 소주를 혼자 마시고 있더군요. 애들을 재우고 얘기를 해봤어요. 왜 그랬냐고 말해보라고 제가 물었죠. 자기는 새로 연애를 시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남자로서 만족감을 느꼈고 살아있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랬죠. 미안한 마음은 조금도 없냐고. 그랬더니 억지로 미안하다는 한마디 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애 셋을 두고 차마 그럴 순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남은 소주를 제가 다 마셨어요. 사업자금 되느라 빚만 2억이 넘고 애 셋을 키우는데 분유값이 없어서 다 모유로만 키워왔던 저입니다. 막내가 이제 3개월인데 얘를 두고 어디 갈 수도 없었고 일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바보같이 남편만 믿고 애를 셋이나 낳은 것도 후회스러웠고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니 하겠답니다. 저에 대한 애정이 없어졌다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양심도 버린 듯 이젠 체념을 하더군요. 전 정말 죽고 싶었지만 앞으로 이런 남자와 인생을 함께하느니 포기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업을 목숨 걸고 해서 애들 먹여 살리려는 노력도 없이 딴짓거리만 하고 다니는 인간이 애들 아버지라는 게 정말 끔찍하기만 했으니까요. 애들은 커가는데 저렇게 무책임하고 생활력 없고 기본 인성도 안 되어 있다는 걸 그동안에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해왔던 저였는데 이젠 끝이 보이는구나 싶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힘들고 괴로운 마음속 깊은 곳에 담긴 감정을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렸죠. 제 이야기라고는 하지 않았고 예전에 사보 기사로 회사를 다녔던 기억을 떠올리며 한 줄 한 줄 정성껏 써내려갔어요. 그리고는 겨우 울음을 삼키고 애들을 재우며 글을 쓰다 책상에서 잠들었죠.
아무리 힘들어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저로선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 과정조차 번거로웠는데 익숙해지게 되니 저에게는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하고 먹고 살 만한 멘탈이 갖춰져야 했는데 점점 제 스스로 독해지고 강해지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으로 내고 싶은데 작가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그땐 남편이 생활비도 주지 않아서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생활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담당자를 메신저로 만나 원고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메일로 보내드렸더니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계약을 하고 출간이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고 일세가 한 달도 안 돼요. 다 팔렸습니다. 필명을 썼기에 아무도 제가 쓴 글인 줄 주위 사람들은 몰랐죠. 뭐 다른 것보다도 받은 계약금으로 애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는데 출판사에서 삼세를 찍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활비도 없다는 걸 아신 사장님이 선인세로 2천만 원을 입금해 주셨죠. 처음으로 기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기다렸다는 듯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빚밖에 없는 전셋집 남편 줘버렸고 저는 애들 셋과 비록 월세 17평 소형 아파트지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양육비는 청구했고 한 달에 50만 원을 보내더라고요. 그나마 석 달 만에 끊겼지만요. 그 이후로 저는 애 셋을 둔 엄마이자 에세이 작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서야 알고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이유가 저에겐 없었으니까요. 전 친정의 아이를 맡겨가면서 전국적으로는 규모는 매우 작지만 강의도 다니기 시작했고 그 강의료만 모아도 수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꾸준히 모아서 애들 이름으로 통장을 각각 만들어 주었던 그날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은 후속작을 쓰고 있는 중이고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롭거나 슬픈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네요. 저는 저처럼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절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알려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 일을 모른다더니 전 이렇게 다시 제 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슬퍼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없는 가정을 물려준 건 아쉽지만 저희 아이들도 엄마가 글 쓰는 것을 알아서 식탁에서 제가 일을 할 때면 빵도 구워주고 계란도 삶아주곤 합니다. 저의 타이틀이 누구 엄마라는 것을 떠나 땡땡땡 작가라고 불리우는 지금의 제 모습이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애들방 하나씩 주기 위해 봄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33평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 다음엔 내 집 마련이겠죠. 지금 이대로 제가 아프지만 않는다면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능력이 제게 주어진 겁니다. 신께서 허락을 하셨고 거기에 제가 노력을 하니 뭔가가 이루어지긴 한 것 같습니다. 잠 못 자고 글 한 줄씩 써내려갔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허약하고 남의 말에 휘둘리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진 것 같습니다. 출판사에서도 이런 제 성실함을 알아주셔서인지 점점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설에도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정말 뭐든 열심히 써서 더 늦기 전에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걱정 안 하면서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미처 몰랐어요. 원래 누리고 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겐 새롭게 느껴지는 감정이거든요. 전 남편은 지금도 연락을 해와서 번호를 차단했더니 출판사까지 찾아와서 사업자금을 보태달라고 하기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끝까지 양심이란 한 푼도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애들 찾아가서 구구절절 변명하면서 엉겨 붙을까봐 학교 끝나면 과외 선생님이 픽업하도록 조치했고 절대 못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집요하게 이런저런 방법을 쓰고 있지만 지금은 안 통합니다.
큰애는 아빠가 거실에 있던 물건들 던져서 부시고 저를 때리고 욕했던 장면이 그대로 기억에 남아 있었나 봅니다. 저에게 아빠 없어도 되니 우리끼리 살자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감정도 희석되리라 믿어봅니다. 지난 과거를 떠올리며 앞으로 더 부지런히 열심히 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